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이번에는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5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문제만 한번 오늘 해결하고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 여러분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종이를 6칸으로 나누어 주세요. 선생님이 기본 도형 내용을 이렇게 한 장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으로 선생님이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요거 내용은 여러분이 A4 용지나 아니면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6칸으로 나눠서 내용을 각각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다음 중 공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위치 관계 우리가 배웠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선생님이 그냥 짚어줄게요. 수학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는 게 위치 관계 이런 용어로 나온다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자, 점이 이렇게 직선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있고 이게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죠. 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는 점이 직선 위에 얹어져 있다 이런 의미였고, 자, 이거는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요것도 있었죠. 자, 봐볼게요. 평면에서 이런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있겠고 이런 3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더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일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가 뭐였냐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여러분 꼬인 위치였죠. 그 내용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만 그리고 넘어가겠어요.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랑 이것처럼 만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뒤쪽에 있죠. 평행하지도 않는 이런 경우를 꼬인 위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공간에서 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 내용이 있었어요. 자, 공간에서 이 면하고 이게 면이에요. 이 면하고 이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평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평면이 이 직선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그림으로 또 그려볼게요. 자,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할 수 있고 평면이 있으면 직선을 이렇게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나서 뚫어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공간에 있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1번 평행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려볼게요. 평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날 수 있고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을 두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꼬인 위치에 있을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비틀어져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는 꼬인 위치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뿔에서 ED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 ED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와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첫 번째 구하겠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 이거 2번 구하겠어요. 첫 번째, ED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 자, ED와 만나려고 하면 지금 이 점에서 만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 여기 지금 D에서 만나는 게 하나, 둘, 요거는 셀 필요가 없죠. 아까 셌죠. 그럼 선생님이 색깔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D하고 만나는 모서리는 이거. 자, 2번 ED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부터 할게요. ED하고 만나는 모서리 개수는 이하고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CD 4개가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모서리 AB하고 꼬인 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꼬인 위치는 여러분 비틀어져 있는 경우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내볼게요. 자, 일단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세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 AE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B, A, B와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 보내야겠죠.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어차피 평행하는 변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남은 것은 CD의 길이하고 ED.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AB와 이렇게 어긋나어 있죠. 그 다음에 AB와 여기도 역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어긋나 있죠.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자, 근데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개 더하면 6개 하고 끝. 3번 문제는 동의각과 억각, 그 다음에 평행선 이렇게 이름을 선생님이 지우고 싶어요. 자, 만약에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나머지 한 직선하고 만나고 있을 때 동의각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Z를 그리면 억각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각의 크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L하고 M이 이렇게 평행인 경우에는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랬고 억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꺾여 있는 부분의 각에 동의각이나 억각을 활용하기 위해서 L하고 M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하는 보조선을 그을 거예요. 자, 평행하는 보조선을 그으면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LM 여기를 만약에 K라고 하면 L하고 M하고 K하고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게 그렸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억각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50도면 이 각을 5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15도라 있으니까 여기가 Z 하면 이 반쪽 각이 15도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50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40도가 되겠죠. 그럼 각 X는 40도하고 15도하고 더해서 55도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4일 때라고 했어요.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삼각형의 길이에 관련된 건데 그 전에 선생님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만약에 첫 번째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뭐 여기는 5cm고 여기는 6cm고 여기는 8cm 할 거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삼각형이 되어진다 라고 했어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이 이런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고 두 번째 자, 두 변의 길이를 딱 주고 나서 이 끼인 각은 몇 도야 라고 정해주면 이것도 이런 삼각형 한 개밖에 없다 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한 변의 길이는 몇 cm야 라고 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은 40도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은 50도야. 이런 거 만들어 봐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을 알면 이런 삼각형 하나밖에 못 만든다 라고 했어요. 이게 삼각형이 결정되어지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1번에서 세 변의 길이를 그냥 마구잡이로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0cm, 1cm, 1cm 하고 삼각형을 만들어 보렴 하면은 10cm 엄청 길고 1cm, 1cm 어쩌라고 삼각형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긴 길이가 너무 어이없게 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이게 가장 긴 변의 길이고 이렇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있다고 하면 C의 길이하고 A, B 길이 더한 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번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x하고 x 플러스 2라고 x 플러스 4를 비교했을 때 누구의 길이가 가장 깁니까? 여기는 어떤 숫자가 있고 숫자에 2를 더했고 숫자에 4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4를 더한 이 길이가 왕대빵 제일 크죠? 그러면 x 플러스 4의 길이하고 x하고 x 플러스 1 있을 때 제일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 어떻다? 짧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4는 작다. 이거 계산하면 2x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차근차근 1부터 1, 2, 3, 4, 5를 갖다가 숫자를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자, 1을 넣으면 조건에 성립하는지 5고 3. 5가 3보다 작다. 뻥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2를 넣으면 6, 5. 이것도 뻥이 나와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을 넣어 볼게요. 7. 7은 7보다 작다. 이것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4부터 넣어 볼게요. 4는 8은 4, 9 해서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9, 5를 넣으면 11 됩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이 내용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선생님이 넣었듯이 잠깐만 하나만 해볼게요. 2를 넣어보세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2, 3, 2를 넣으면 6 이런 식으로 길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6cm하고 하나는 2cm고 하나는 3cm래요. 그러면 여기 2cm, 3cm, 6cm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2번 같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해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식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쉽겠죠. 자, 5번 내용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자, 이건 뭐라고 했냐면 합동이라는 거는 두 삼각형이 완전히 포개어져서 완전 똑같다. 완전히 합체해서 똑같다. 라는 게 합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각하고 여기 각 1번, 2번, 3번, 2번, 3번 세 가지 각, 그 다음에 길이 해가지고 다 해서 6가지를 비교하기 힘드니까 딱 3가지씩만 비교해서 만약에 같아도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게 어떤 두 가지 삼각형이 있는데 6개를 다 비교하지 않고 길이만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요렇게 같더라. 라고 하면 두 개는 합동이고 이 합동을 길게 쓰기 싫기 때문에 SSS 합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어떤 두 삼각형이 있는데 이거하고 길이가 이렇게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 그 사이에 끼인 각이 70도다 라고 같다 라고 하면 이 삼각형은 두 개가 어떻다? 합동이다 라고 했고 이 합동 조건을 쓸 때 구구절절 쓰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길이 S 사이드
앵글, 사이드 합동이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변의 길이가 두 삼각형이 같고 각이 이렇게 각이 이 각하고 이 각이 이렇게 같고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때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리고 A, S, A 합동이다. 앵글, 사이드, 앵글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AB의 길이가 AC의 길이하고 같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하고 요거 길이하고 이거 길이가 같다. 사각형 ABFC ABFC의 둘레의 길이가 24cm이고 AB가 8cm일 때 AB가 8cm면 여기도 여러분 8cm가 되겠죠? 자, 이때 BF의 길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 삼각형 한번 바라볼게요. 이 삼각형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 한번 바라보면은 여러분 이 삼각형은 여기 A각을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삼각형은 한 줄하고 한 줄, 두 줄을 가지고 있고 이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도 한번 바라볼게요. 이 삼각형은 한 줄하고 한 줄, 두 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동그라미 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다? SAS 합동이에요. 자,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각이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 각하고 각 2의 각, 여기의 크기가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하고 또 이 삼각형을 바라볼게요. 그러면 여기 세모각이라고 하면 막국지각은 항상 같으니까 여기가 세모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여기 각을 세모로 하면 여기 각이 세모가 됩니다.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인데 여기 세모 x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각하고 자동적으로 이 각도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양끝각이 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 A 각 길이 A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합동을 갖다가 선생님이 글씨로 정확하게 적어볼게요. 한번 삼각형 BFD라고 선생님이 그냥 썼어요. BFD. 그럼 여기에서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C부터 시작해야겠죠. 삼각형 C. 자, BF로 갔어요. 세모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세모로 가야겠죠. 그래서 F, B, C, F, E라고 해야겠죠. E. 이렇게 합동이다. 세 줄 긋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여기 문제에서 BF의 길이 이거 하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합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는 대응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겠죠. 근데 이 삼각형이 뭐다? 지금 둘레의 길이가 24라고 했으니까 8하고 8하고 16하고 그 다음에 별이 두 개니까 이 별을 더하면 이게 24여야 한대요. 그러면 요게 8이 돼야겠죠. 그럼 이 별이 8이 돼야 되니까 별 하나는 4가 된다. 그래서 답은 4 하고 답을 구하면 되겠어요.